식은, 그러니까 문자는 진짜 딱 내가 윤곽이 잡혔다 싶을 때 그때 쓰고요. 얘는 미분 가능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내가 페이크라고 했지? 절대값,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그 말만 관념적인 말이야. 관념적인 말. 그럼 미분 가능을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분 가능을 다 방정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방정식으로.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뭐 하다고 하죠, 여러분? 미분 뭐 하다고 해? 가능하다라고 하지. 무슨 근 아니면 무슨 근이니까. 중근 아니면 무슨 근이니까. 허근이니까. 여기다 이 그래프가 fx인데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여러분 어디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거야? 여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겠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안을 0이 되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이 중근 또는 무슨 근만 가지는 상태, 허근만 가지는 상태가 되어야 돼. 근데 그게 부등식이랑도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거나 항상 0보다 같거나 작거나 근으로 이건 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으로 치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항상 0보다 같거나 작고 아니면 방정식으로 치면 무슨 근 아니면 무슨 근, 중근 아니면 뭐 허근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어떤 얘기 미분 뭐하다? 가능하다. 다 비슷한 문항, 다 비슷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내가 왜 같다라고 안 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냐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서 그래. 그죠? 아니면은 요 표현도 써. 더 꼬우면 최소값이 뭐가 아니다? 절대값 씌워놓고 최소값이 0이 아니다. 이 표현도 써. 그럼 최소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얘기냐면 붕 뜨란 얘기거든. 왜냐면 최소값이 0이면은 안에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 함수가 최소값이 0이 아니야. 붕 떠 있어야지. 허근이지. 그죠? 그럼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항을 보면 맨 처음에는 fx는 몇 차냐면 3차고 fx는 3차고 gx는 1차입니다. 3차고 1차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놨고 영역을 x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먼 곳, 아주 먼 곳이나 아주 가까운 곳. 그게 무슨 뜻이냐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고 해서 1 근처를 보지 말고 어차피 얘는 1보다 작은 모든 곳에서 다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x를 엄청나게 작은 곳,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 그러면 3차가 커요? 1차가 커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000 정도까지 가면 3차가 더 빨리 바닥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처박히잖아. 3차니까 더 가파르게 음수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랑 gx가 만약 gx가 조금이라도 어디 위에 있으면 3차가 결국은 뚫고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미분 가능이 될 수가 없어. 관통하는 근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얘는 페이크야. 겉으로만 절대값을 씌워놨지 안의 값은 뭐야? 항상 뭐야? 음수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죠?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냅두잖아. 근데 얘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랑 만나서 절대값이 겉으로만 있는 거야. 절대값 처리가 가능해. 왜?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항상 0보다 같거나 작다, 중근, 허근, 미분 가능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 살짝 다르긴 하지만 최소값이 0이 아니다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함수식을 다시 적으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hx는 fx가 더 아래에 있어. 함수 직선이 위에 있어. 즉 빼면 음수야. gx 빼기 얼마? fx 그 다음에 얼마? fx 더하기 얼마? gx.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인수정리야.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 중에서 첫 번째 허들은 넘었습니다. 왜? 절대값은 처리를 했어. 절대값은 항상 음수니까 처리를 했고 두 번째 1에서 갈아타죠? 그러면 원래 하던 거 집어넣읍시다. G1 빼기 얼마? F1은 누구랑?
F1 더하기 얼마? G1이랑 똑같아야 돼. 지워져요. 그럼 F1은 얼마? 0. 똑같은 논리가 미분한 식에도 적용되겠지? F'1은 0.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인수정리 끝났어. 왜냐면 이 상태까지 오면 fx를 내가 이렇게 바로 적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알파는 어디 있는데요? 몰라.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치? 미지수 하나잖아. 그러면 이제 남는 미지수 하나니까 남는 거 하나만 해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gx 정체를 봅시다. 그러면 gx의 정체가 뭔데요? 그러면 gx의 정체 1차 함수라고만 나와 있죠, gx가. 그러면 3차 함수 fx를 그릴게.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재현아, h0이 0인 걸 해석을 해봐 주세요. h0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틀려도 돼. h0이 뭐죠? hx가 누구 빼기 누군데? fx랑 gx랑 만났죠. 그치? 근데 만났는데 근데 아까 분명히 우리는 절대값 안은 무슨 값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값 안은 무슨 값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중근 아니면 허근만. 그치? 그러면 h0이 0이라는 얘기는 fx랑 gx랑 0에서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야? 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gx의 정체가 드러나네. gx의 정체는 fx의 어디에서의 접선이죠? x는 0에서의 접선이지. 그러면 gx도 다 뭐로만 표현돼 이제 f'0에 x 빼기 0에 더하기 f0이니까 gx도 오로지 뭐로만 표현될 거다? 알파로만 표현되겠지. 그럼 미지수 알파 이제 하나 남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 있네. h2가 얼마래? h가 5래요. 그럼 알파에 대한 갖다 집어넣어. 이제 계산하면 돼. 그치? 전형적인 문제 구조입니다. 어떤 문제 구조? 미지수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부피를 줄여야 돼. 어떤 식으로 부피를 줄여? 여기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근을 잡아준 거야. 중근을 잡아준 거야. gx의 정체는 x는 0에서의 접선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fx가 1에서 중근 가진다라는 것까지 어떻게? 포위망을 좁혀준 겁니다. 그치? 그 상태에서 내가 뭐가 들어가면 돼? 이제 식이 들어가면 돼. 내가 쉽게 설명을 해서 쉬운 거죠. 그죠? 네가 혼자 이 문제를 풀었으면 못 풀지. 그죠? 여러분 그거 안 느끼나요? 여기서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그죠?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고 하잖아.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그죠? 복습을 해야 돼. 지금 들어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로. x가 1번이었는데 gx 빼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절대값을 빼기 함수로 나타냈을 때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항상 양수거나 항상 뭔데? 항상 음수지. 그럼 항상 양수면 절대값을 그대로 빼낼 수 있을 거고 항상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낼 수 있을 거잖아. 근데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몇 차 함수고 아까 g에서 뺐나? g 빼기 f였어. f에서 뺐지? f 빼기인데 f가 1차 함수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 fx가 gx보다 무조건 더 작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항상 gx가 커야지. 정말입니다.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아는 거 같아 갖고 그대로 있으면은 휘발되면은 다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복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 그래야 그 배운 거를 그때 뭐 할 수 있게 돼? 써먹을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2번 갑시다. 2번. 이번은 합성함수 방정식입니다. 합성함수 방정식. 일단 fx는 근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지? 그치? 그러면 그 두 개가 뭔지 모르거든? 그 다음에 일부러 여기 보면 일부러 3차 함수 fx라고 해.
그럼 앞에는 뭐라고 제시했는데 분명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양수다 이렇게 주는데 안 줬거든? 그럼 이거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고 할게. 네 가지 케이스.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 그냥 내 마음대로 잡아본 겁니다. 두 개 더 있겠죠? 당연히 음수인 경우로. 음수인 경우도 두 개가 더 있겠지? 요렇게. 알파고 얼마? 베타. 어떻게? 요렇게. 알파하고 베타. 그럼 나는 세 번째 거를 해볼게. 그럼 그 말을 합성함수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x 빼기 fx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우리 고등수학 그거 할 때 두 번에 나눠서 푼다라고 했죠. 안에 거를 뭐로 치환하고 안에 거를 t로 치환하고 그러면 일단 t부터 해결해. ft가 0이 되는 걸 찾아. 그러면 t는 누군데요? 그러면 t는 알파고 t는 얼마? 베타죠. 그런 다음에 t를 바꿔치기 해. t를 바꿔치기 하면 x 빼기 얼마? fx가 얼마고? 알파고 x 빼기 fx가 얼마? 베타겠죠. 그래서 fx는 두 개의 방정식이 됩니다. x 빼기 알파라는 방정식,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야. fx는 x 빼기 베타라는 방정식. 그럼 이 주황색 방정식 두 개를 풀었을 때 근이 몇 개만 나와야 되냐면 세 개가 나와야 돼. 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여기다 그으세요. 그어서 교점이 몇 개만 나오는 거? 세 개만 나오는 상황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어야 서로 다른 요 선이지? 일단 여기서 교점을 안 내려면 최대한 접선을 그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으면 아까 말했듯이 3차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지. 그럼 여기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무조건 여기서 몇 개가 생겨?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은 불가능해. 근이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죠. 아무리 줄여도. 그치? 이쪽 그림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접선을 만들어도 여기서 접선 만들어도 몇 개?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갈 거니까 2개, 3개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찾아야겠네. 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똑같이 근을 그어야겠죠? 직선을 2개 긋는데 확정까지 지어봅시다. 추가 조건이 누가 있냐면 추가 조건이 이렇게 있어. F1이 얼마고 4고 F'1이 얼마고 1이고 F'0이 얼마? 1보다 크다. 자, 이 두 개 중에 요 보라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애를 찾아봅시다. 찾아볼게. 직선을 그으면 여기서 그으려면 이렇게 접해야 돼. 그래, 이렇게 몇 개? 2개. 이렇게 그으면 3개. 가능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접해야 돼.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나, 3개. 다 가능하네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결정적인 단서야. F'1이 1이라고 했거든.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곳에서 함수값이 0보다 어떤 애가 나와야 돼? 큰 애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접선 기울기 1이거든. 여기도 접선 기울기 1이겠지. 함수값이 다 뭐만 나와? 음수만 나오죠? 그럼 얘 탈락. 안 돼요. 얘가 답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다시 해당 지점을 그럼 내가 1, 뭐로 잡아?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가 1,4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보세요. 이거 오류 나옵니다. 여기가 맞아. 여기가 1,4. 그러면 기울기가 1이었거든. 그러면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는 좌표의 합이 일정하고요. 좌표의 합이 일정하고 기울기가 뭐인 애는 기울기가 1인 애는 1 곱하기 2인 애는 좌표의 차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y에서 x를 빼면 얘가 y는 얼마? y 빼기 x는 3이야. 쉽게 말하면 더하기 3 y에서 x를 뺀 게 3이 돼야 돼. 그치? 맞나요? 그럼 베타의 위치도 알 수 있어. 그럼 베타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전에 뭐라고 했냐면 3차 함수는 1차 함수랑 아무리 연립을 해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세근의 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으면 요게 x 더하기 3이니까 알파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어서 세근의 합을 적어볼게.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 지나가고 1 더하기 1 중근가지거든.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누구랑 연립했을 때 이렇게 연립했을 때 그죠? x축이랑 연립했을 때 세근의 합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에 베타에도 세근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지워지니까 베타의 정체는 얼마? 5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이걸 복습할 때 여러분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난다 그러면 일부러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뒤로 더 미뤄도 돼. 내가 복습은 언제까지 내란 얘기를 안 하잖아. 그죠?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원본에다가 아이디어만 기록해둬. 아이디어는 뭔데요?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아니면 합성함수 방정식을 푼다. 합성함수 방정식을 두 단계에 나눠서 푼다.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이런 코멘트만 적어두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 코멘트 두 줄만 가지고 문제를 다시 복원해. 앞에 같은 문제라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그 단어들만 기억해뒀다가 다시 풀어. 기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부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습 종이는 그 용도로 쓰세요. 복습 종이는. 그러면 나머지는 a 값은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죠. fx를 어떻게?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에 x 더하기 뭐의 제곱에 3의 제곱에 x 빼기 5 하고 뭐 집어넣으면 돼? 1, 얘 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죠. 1,4 대입하든 f'1이 1 대입하든 아무거나 그냥 대입해서 스몰 a 값 풀면 그만입니다. 계산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넘깁시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미적이라는 게 말은 미적인데요. 말은 미적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여러분이 고1 때 배우는 방정식을 그 방정식을 하는 거야. 근데 직접적인 명령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런 극대극소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명령어가 내려옵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그 우회적인 명령어만 깨닫고 나면 풀어내는 과정은 고1 과정이랑 동일해. 진짜로. 그죠? 방정식, 합성함수 방정식 고등수학 하에서 풀잖아. 공수 2에서 풀잖아. 함수에서. 진짜 많이 풀잖아. fxt 치환해가지고. 그치? 3번도 보세요. 똑같은 그거 해석만 할게. 3번을 내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푸는 일이 없다라고 했거든. 그치? 그거는 우리의 그냥 3차 방정식을 풀었다는 어떤 착각이지 우리는 실제로 fx를 미분해서 2차를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 부등식만 풉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이 그 대표적인 예시야. 지금 문제에서 보면 fx를 3차로 제시를 했습니다. 3차로. 그래 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대. 그러면 해석을 하면 결국 뭐냐면 f'x를 구하면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 그냥 대놓고 f'x에서 시작을 합시다. f'x에서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ax 빼기 b가 되고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가 되고 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이 상태에서 조건, 부등식을 풀란 얘기야.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f 프라임 누가?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감소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뭐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f 프라임 x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증가여야 하니까.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 최소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러면 식을 줄여주는 문자 두 개를 하나로 줄여주는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고 부등식들이 있어서 범위가 나오면 그 부등식들을 구해서 그냥 범위에 맞춰서 최대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a, b 문자를 줄여주는 관계식 하나부터 일단 찾아봐 주세요. a하고 b의 문자를 줄여주는 관계식이 이 표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자, 찬우야 틀려도 돼. 저 내가 동그라미 친 걸 만족하려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0보다 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쉽게 말하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을 뭐 해야 돼? 지나가야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는 0보다 뭐한 쪽에 있어야 되니까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A하고 B 문자를 줄여주는 식 하나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어떤 범위니까? X가 0보다 뭐한 범위니까? 작은 범위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A 빼기 B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러니까 B는 2A 빼기 1이라는 일단 식 하나가 나오게 돼. 그럼 이제 부등식을 풀 차례야. 부등식을 풀 차례인데 이제 0보다 작은 쪽, 즉 정확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뭐한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0보다 뭐 해야 되고 같거나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맞게 푼 거야? 맞게 풀었겠지? 네. 마이너스 1 쪽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 쪽에서는 0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맞게 풀었네.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고등학교 그 고1 과정에 그 귀찮은 문제 있잖아. 근해 분리 문제. 왜냐면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해결하려고 봤는데 대칭축이 미정 상태야. 대칭축을 알 수가 없어. 그죠? 대칭축은 알 수는 없는데 대칭축 자체는 대칭으로 줬어요. 대칭으로 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의 대칭축은 얼마고 x는 얼마? 마이너스 a고 밑에의 대칭축은 얼마고 x는 a고 y절편은 어떻게? 똑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져. 그래서 내가 a가 양수인 것부터 해볼게.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칭축이 어디 있을 거고 여기 있어야 돼. 마이너스 a니까.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마이너스 a야? 둘 다 마이너스 a네요. 맞네요. 땡큐.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 얘 근데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 무조건? 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뭐한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무조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뭐한 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통과해도 괜찮네. 일단 이렇게 될게. 그치? 이렇게 요 지점 이러면 되네. 예를 들면 그치? 그럼 오른쪽은 그럼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나와. 어떤 조건? 마이너스 b가 일단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만약 이 케이스라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안 되죠. 부호가 또 변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밑에 그래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데 얘 어떻게 이렇게 생겨지는 그래프겠죠? 근데 0, 마이너스 b를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그럼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조건만 있으면 오케이죠? 다시 적을게. a가 0보다 클 때 누구만? 뭐만 있으면 돼? b가 0보다 같거나 작기만 하면 되지. 근데 b가 아까 우리 누구로 고쳐줬지? 2a 빼기 1이지. 그러니까 2a 빼기 1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 즉 a는 얼마?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요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근해분리 문제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렇게 구하고 이거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몇 번째 케이스를 해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하겠지? 그래서 저기서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를 어떻게 합치면 되죠? 두 번째 갈게 이제. 두 번째는 A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자, 직접 해봅시다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거고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누구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은 항상 음수, 오른쪽은 항상 양수가 되도록. 여기서 조건 하나는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그림만 그려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느 쪽?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뭐 한쪽?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양수가 되도록. 대칭축은 다 점선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된 그래프겠지? 그리고 이렇게 끊기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b는 0보다 같거나 커야죠, 무조건.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오른쪽에서 이제 0에서 끊겼잖아. 0에서 끊긴 다음 그래프. 0에서 끊긴 다음 그래프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봐봐. 대칭축은 그대로 점선에 유지되어 있어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대칭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 대칭축은 똑같이 이거. 0에서 끊겨야 돼. 자, 요 이유를 그리면 돼.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네, 그 이후에 점선에서 대칭축을, 요 지금 여기서 뭐를 가지는? 대칭축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봐. 대칭축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지금?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맞아. 그럼 이제 판별식 맞습니다. 요 그림 맞아요. 그럼 이제 판별식 들어가면 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어떻게? 두 번째 케이스는 추가적인 조건이 판별식입니다. 그림 내가 오케이 한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겠지? 네, 맞아요. 아래로 볼록. 이제 맞아요. 여기다 아래로 볼록을 그려야 돼.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맞아. 그러면 중근 허근이겠지. 대칭축이 어느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 맞습니다. 지금 그린 그림이 맞아. 그치? 그러면 걔가 어디까지만 내려올 수 있어? 중근까지만 내려올 수 있지. 그치? 0,b는 똑같이 가야 돼. 왜냐면 y절편은 아까 동일했거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어디까지만? 0,b까지만. 0,-b는 똑같이 그려져야 돼. 아니지, 여기가 0,-b겠지? 그치? 여기는 대칭축이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최소값을 갖도록. 그러면 중근허근이지, 이제. 자, 그림 그려줄게. 보세요. 어떻게? 0,-b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nd 누가 필요해? D가 중근 허근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거 부등식 문항이니까 1번 경우도 되고 2번 경우도 돼. 1번 경우일 때는 저 경우가 되고 2번 경우일 때는 교집합. 무슨 말이냐면 A가 0보다 클 때 교집합.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교집합.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집합이랑 저기서 나온 거랑 두 개를 합쳐. 그게 진짜 전체 범위야.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죠. 그럼 A 더하기 B는 최종적으로 얼마? B가 2A 빼기 1이니까 3A 빼기 1에 뭘 구하면 돼? 최소를 구하면 돼. A의 범위는요. A의 범위는 여기서 나온 거랑 어디서 나온 거?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온 거 합쳐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쪽은 안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메모해 주세요.
구조만 보이면 돼. 그죠? 해석만 하고 나면 결국 다 어떤 문제야? 해석만 하고 나면 그냥 그 부등식 분리 문제입니다. 근해 분리 문제. 고1 때 많이 푸는. 자, 4번 가볼게요. 4번. 그림 그립시다.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그러면 열차를 갈아탔는데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갈아탔습니다. 근데 그 열차가 그냥 열차가 아니라 원래 그래프를 뭐 한 곳? 평행 이동해서 가져온 곳.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동해서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부드럽게 열차를 갈아타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내가 한 칸, 두 칸 끌고 온 지점의 기울기도 내가 끊어놓은 기울기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4차 함수가 있어. 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내가 끊었다고 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할 거야? 한 칸 위로 몇 칸 이동할 거야? 두 칸 이동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얘랑 어떻게 만나야 돼? 부드럽게 만나야죠. 근데 얘 왼쪽을 봐봐. 얘랑 같은 기울기가 왼쪽에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끌고 와? 무슨 말인지 돼요? 이 말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x는 1에서 커팅을 해. x는 1에서 커팅을 하고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 칸, 두 칸 올려서 다시 끊어진 곳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맞나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딘 가능해요? 여기는 가능해요. 여기는 가능해. 여기는 왜 가능한데요? 요 점이 몇 칸이면 돼? 한 칸, 두 칸이면 이 그림은 이상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해. 그러면 내가 그냥 이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럼 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여기가 x는 1이라고 치면 가능은 해.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그려. 이렇게. 그래프를 x는 1까지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얘랑 기울기가 같은 여기 어딘가에 주황색 점이 있겠지? 이 그래프를 얘를 몇 칸 끌어 옆으로 당겨. 한 칸, 두 칸 당겨. 그럼 요 점이, 내가 체크 표시해 놓은 요 점이 여기로 오게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돼? 다시 펼쳐져. 그럼 미분이 가능해져. 맞죠? 자, 이런 그림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밑에 조건, 지금 나는 뭐만 한 건데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미분 가능하게만 연결시킨 거야. 이 밑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추가 조건들은 고려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미분 가능하게만 연결시킨 게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고,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밑에 있는 추가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 돼. 추가 조건이 뭔데요? 그러면 0, 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 y는 2x 더하기 1이다. 그럼 이 모든 점들이 다 교묘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세팅. 그 교묘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몇 칸 했죠? 한 칸이랑 몇 칸? 두 칸 했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 2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접선의 방정식도 기울기가 얼마지? 2지. 그럼 내가 전에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선이랑 곡선을 그릴 때는 0.1mm의 오차만 생겨도 뭐한 애를 찾아야 돼? 의미가 어떻게 되는 애들? 완전히 바뀌는 완전 특수한 상태. 딱 진짜 정밀한 시계 태엽처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서 맞물려 있는 그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 가지를 감안해서 그려. 어떤 걸 감안해서 그려? 기울기가 1인 지점을 찾고 걔를 한 칸, 두 칸 끌어올려서 미분 가능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이잖아. 이 곡선에 어떤 직선을 그려?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그려. 이 세 개가 완전 공교롭게 맞물려야 돼. 이 세 개가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을 정도로 공교롭게 맞물려야 돼. 그려보세요.
더 특수한 애가 있어. 오, 그 그림 맞아요. 그죠? 시훈아, 네가 그린 그림보다 더 특수한 그래프가 있어. 완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를 찾아보세요. 직선과 이 곡선이 놓이는 가장 맞아요. 걔가 가장 특수해요. 걔가 주말 연속극입니다. 혈연의 비밀이에요. 그죠? 숨겨놓은 아들. 자, 식으로 이제 내가 오케이 사인낸 사람들은 식으로 옮기세요. 자, 오케이 사인낸 맞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이제 식으로 옮겨. 특수한 그림. 더 특수할 수 있어요. 더 특수. 완전 특수. 맞습니다. 그 상황을 식으로 옮기세요. 내가 가장 특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식을 적어도 괜찮아. 식으로 옮겨. 이제 맞아요. 그치, 요거야. 요 상황이야. 그 상황을 식으로 옮기세요. 맞습니다. 가장 특수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장 특수한 그림. 그래프를 E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특수한 상태. 더 특수한 거. 자, 가장 특수한 그림을 그려. 이제 맞네요. 요거예요. 이거예요. 가장 특수한 그림. 그치? 직선 내가 추가해 볼게. 어떻게 추가하면 되죠? 자, 아까 그림 그리다 만 거 이 상태에서 그냥 추가해. 자, 이 직선이 y는 몇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그치? 여기가 x는 얼마? 1. 그럼 여기가 x는 얼마? 여기가 0. 한 칸 차이였으니까. 그러면 0, 어디에서의 접선이? 요 그래프가 그러면 누구를 이은 그래프가 gx야? 초록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를 이은 그래프가 gx지. 그죠? 초록색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를 이은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 이거 좀 심하네. 그죠? 여기서 딱 접해야죠. 그럼 어떻게? 초록색 그래프하고 여기서 접한 거야.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를 이은 거? 주황색 그래프를 이은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저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게 딱 2x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동시에 지나겠지. 왜? 어차피 이 뒤에 발생하는 이쪽은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요 초록색 그거랑 똑같을 거니까. 근데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점들을 찾으래요. 이제 기울기가 2가 되는 점들을 찾으라고 하거든. 그러면 찾아. 하나, 둘, 셋. 여기 다 쭉 이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넷, 5군데가 이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주황색 점이었잖아. 주황색 점부터 주황색 점. 그럼 여기도 딱 몇 칸이 떨어져? 0, 1, 여기 x는 얼마? 2 떨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전에 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얼마인데요? 여기 얼마인 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얘하고 얘, 파란색 그래프랑 얘를 우리가 하나로 그리면 어떤 상태가 될 건데? 요 상태가 될 거잖아. 그러면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교점의 무슨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 보자. 우리 뭐 하자마자 그러면 얘 그냥 뭐 더하면 돼? 이제 더할게. 0 더하기 얘 얼만데? 2분의 1 더하기 얘 얼만데? 1 더하기 얘 얼마예요? 똑같은 일 반복이겠죠? 2분의 3 더하기 여기 얼마? 2. 얘가 문제의 답입니다.
됐나요? 혹시 오늘 못하는 거는 냅둬. 이거 알아서 내가 적분 2번으로 뒤에 부분 못하는 부분은 알아서 편집할게. 안 갖고 와도 됩니다. 네. 자, 5번 갑시다. 5번도 특수한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럼 5번은 어떻게 특수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 그린 적이 많이 그렸어요. 3차를 미분하면 2차거든. 2차 근되는 거 몇 개야? 2개지. 그 다음에 fx는 몇 차냐면 fx 2차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입니다. 그럼 미분하면 몇 차죠? 미분하면 몇 차? 1차죠. 그럼 얘 근 몇 개여야 돼?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3개지. 그럼 얘를 몇 칸 옮겨? 얘를 4칸 옮길게. 그럼 얘를 4칸 옮겨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칠게. 그러면은 근 몇 개죠? 다시 몇 개가 나와야 돼? 총 0 되는 거 몇 개여야 돼? 3개 옮겨서 몇 개가 나와야 돼? 6개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맥스야. 맞죠? 그치? 근데 몇 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지. 그치? 이 4개가 의미 있는 숫자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근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데 2차는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2차가 하나가 나오면 옆에 몇 개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2차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fx가 몇 중근을 가져야 돼? 몇 중근? 3중근 가져야죠. 그러면 얘는 내가 커트시켜. 얘는 답이 안 나오는 유형이 됩니다. 답이 나오지. 왜 3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이 gx 놓고만 봐봐. 얘가 3중근이 되면 얘 x 빼기 무언가의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A가 3루트 5인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마 3중근 되게 하는 애가 3루트 5든 뭐든 어쨌든 3중근이 안 되게끔 세팅되어 있어.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연습합시다.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연습할게. 어떤 그래프를 잡아내는 연습? 저 그래프,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몇 칸 움직였을 때? 3칸 움직였을 때. 3루트 5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건가 보다. 판별식 적용해 볼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거든. 판별식 적용하면 a제곱은 얼마? 45. 오케이. a가 3루트 올 때 얘가 중근 가지는데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중근은 안 돼. 오른쪽은 막혔어. 오른쪽은 막혔으니까 이제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가지는 걸로, 2개 가지는 걸로. 근이 없으면 불가능해. 4개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면 fx가 근 몇 개 지금? 2개, 직선이 1개. 자, 가장 공교로운 상황을 찾아보세요. 얘를 몇 칸 움직였을 때? 4칸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는 상황? 서로 다른 실근의 종류가 몇 가지만 나오는 상황? 4가지만 나오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A가 3루트 5여서 중근은 막아놨습니다. 가장 특수한 상황을 그려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몇 칸 움직일 거라고? 4칸 움직일 건데 겹쳐야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2개. 저게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게 G'X죠. 저 G'X를 4칸 움직여서 다시 그리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만 나오도록 4개만 나오도록.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걸 식으로 옮겨. 자, 겹친 그림을 그냥 같이 그려. 위에다 같이 그려. 여기다 겹쳐서 그려 그냥. 그죠? 나는 일부러 위아래로 그렸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수 상황이에요, 걔가. 오른쪽으로 4칸 움직였을 때 G'X 빼기 4를 그냥 저 그림 위에다 같이 그려. 그냥 여기다 겹쳐서 그려버리세요. 겹쳐서 그렸을 때 맞아요. 가장 특수한 상황.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만 나오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식으로 옮겨. 이제 식으로 옮겨. 그게 G'X. 이 G'X를 옆으로 4칸 옮겨. 4칸 옮겨서 겹치는 상황.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그죠? 이거 더 올라와야지. 저 3개가 있어야지, 근이. 그치? 여러분, 그냥 이제 다 그려볼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종류가 몇 개만 나와? 4개. 그러면 여기 사이 간격이 이제 몇 칸이야? 얘를 4칸 움직여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4칸이네. 그치? 자, 이제 식으로 옮깁시다.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옮깁시다. (3a)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얼마? 15여서 뭔지 모르지만 자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이거 몇 칸? 4칸이잖아. 얘 거리 4칸이면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베타 빼기 알파죠? 근데 베타 빼기 알파 없다고 했죠 내가? 무조건 뭐 더하기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걔가 얼마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지. 베타 빼기 알파가 4거든. 이 상태. 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스몰 a 값을 갖다 맞춰. 그런 다음에 여긴 얼마인데? 여기가 0이겠지. 여기가 얼마? 0, 얼마? 15에서 이렇게 갖다 떨어졌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도 몇 칸 차이가 나야 돼? 똑같이. 얘도 몇 칸 차이? 4칸 차이가 나야지. 그럼 일단 알파 베타부터 구해. 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알파 베타 구하면 A가 나와. A를 구할 수 있어. A를 구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베타에서 다시 몇 칸 떨어진 곳 4칸 떨어진 곳의 위치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 그럼 fx 값도 알 수가 있어. F0은 얼마여야 돼요?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은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F0은 뭔지 몰라도 얼마? F0은 7이어야 되지. F'0은 얼마여야 되는데? 15여야 하지. 그죠?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했죠? 나머지 정리로 바로 적읍시다. fx가 이렇게 f0이 7이고 f'0이 15면 fx는 k의 x제곱에 더하기 15x 더하기 7이라고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돼. 그러면 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고 얼마? f'0 x 빼기 0으로 나눴을 때 그치?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1차항의 개수는 15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처리합시다. 직접 구해보세요. 그 맥도날드의 충주 찰옥수수 버거 내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저 판매 중지가 돼버렸어. 젠장.
돌이 나와서 판매 중지에 들어갔대. 돌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거의 그래서 살이 안 찌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내가 저녁을 굶은 상태여야 되고 늦게까지 할 일이 있어서 햄버거를 먹고도 바로 자지 않고 조금 그죠? 늦게 자는 그런 모든 조건이 마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콜라를 한 일주일간 안 먹어서 당분을 조금 먹어도 괜찮은 정도의 그 자기 뭐라고 해야 돼, 그죠? 네, 스스로에게 그런 콜라를 먹어도 된다라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찰옥수수 버거가 가버렸어. 자, 6번 가봅시다. 6번. 나머지는 계산해보세요. 아까 내가 말한 게 그냥 다야. 베타 빼기 알파 4 하면 A 나오고, A 나오면 알파 베타 나오고, 거기서 그냥 4칸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죠? 자, 6번은 표현을 외워야 돼. 가조건을 보세요. 가조건. 가조건이 뭔데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끊어질 때 보세요. 끊어질 때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왜? 오른쪽 접근할 때 미분계수가 뻥 뚫려 있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지금 내가 그린 그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모든 점에 있어서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끊어지는 점이 있다라면 끊어지는 점 중에서 까맣게 색칠되는 건 무조건 오른쪽으로 채워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이 0 이하래.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0 이하라는 얘기는 감소하라는 얘기야. 감소.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이런 3차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야 돼. 증가하는 구간을 끊어서 이렇게 해서 여긴 뻥 뚫려야 돼.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그래프를 뒤집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 여기를 색칠해야지.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색칠돼야지. 그럼 요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야. 어떻게?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할 것, 그리고 그 값은 항상 감소만 할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요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립시다.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자, F'0이 6인 함수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왜 안 되죠? 접어야 되는 애가 몇 개가 생겨버려.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얘 다 접어야 되잖아. 그럼 안 돼. 최고 차이 계수는 일단 뭐인 그래프? 무조건 음수인 그래프. 그치? 그러면 gx의 표현을 봐. gx의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fx 더하기 k. fx를 그대로 냅두란 얘기야. k는 별로 안 중요해. k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바뀌진 않잖아. 함수값이 바뀌는 거지. 맞죠? 근데 가운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선 그래프를 뭐 하라는 애야? 마이너스 fx니까 양수 쪽에 있는 애를 x축 대칭하라는 얘기지. x축으로.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그래프를 뒤집어야 하는 점이 어디냐면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1이 돼. 그래서 문제 표현대로 그대로 보세요. 마이너스 1과 1, 그치?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는 fx를 위로 얼마만큼 끌어올려? k 칸만큼 끌어올리겠지. 플러스 k. 그쵸? 끌어올리겠지. 플러스 k. 여기는 가운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삭제해서 무슨 축 대칭을 시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지. fx를 마이너스 fx로 바꿨으니까. 맞죠? 그랬을 때 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가 표현은 외웁시다.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항상 감소한다. 좌미분계수가 존재하고 항상 증가한다. 표현 자체는 외워야 해.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합시다.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서는 그거 맞아요. 6번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서는 K만큼 그래프를 끌어올릴 것.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네. 뭐 상관없어. 어쨌든 평행이동을 시킬 것. 가운데서는 마이너스 fx니까 대칭시킬 것.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것.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까맣게 색칠은 어디다 채워야 돼? 다 오른쪽에 갖다 채워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대칭시켜서 내가 이렇게 대칭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사이 범위에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대칭을 내가 시켰다고 봐봐. 그 다음에 까맣게 색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어느 쪽? x가 1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색칠돼 있어. 그러면 두 점을 보세요. 여기는 괜찮아. 왜? 우미분계수가 까맣게 색칠돼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접선 그을 수 있거든. 괜찮아. 얘는 상관없어. 오른쪽에서 그을 게 아니잖아. 뻥 뚫려 있어도 돼. 근데 얘가 문제야. 얘 안 돼. 왜? 오른쪽에서 내가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뻥 뚫려 있으면 얘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금 안 먹혀. 얘한테는. 오른쪽은 괜찮아. 그쵸? 그러면 그 말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끊겨도 괜찮은데 왼쪽은 끊기면 안 돼. 왼쪽이 끊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오른쪽이 뻥 뚫리면 안 되거든. 오른쪽이 무조건 까맣게 색칠돼야 되잖아. 그죠? 다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있으면 3차 함수를 쪼개서 그래프를 뭐 하란 얘기야? 이렇게 그려놨죠? 지금 이렇게 까맣게 색칠해서 그려놨지? 그랬을 때 내가 가운데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대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쵸? 이건 다 뭐 하는 그래프야? 이거 증가하는 그래프로만 만들어놨네? 문제를 바꿔봐. 다 증가한다고 쳐봐. 우미분계수 괜찮아. 여기 우미분계수 존재해. 여기는요 괜찮아. 오른쪽 어차피 없거든. 여기가 문제야. 여기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질 않아. 왜? 오른쪽으로 접선 그으려고 했더니 뻥 뚫려서 그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만족하려면 얘를 여기다 어떻게 갖다 채우는 수밖에 없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게 하려면 무슨 말인지 되나요?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왼쪽에서 뻥 뚫린 건 아무 상관없고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디서 문제다? 여기서 문제야. 여기 문제가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서 문제다? 여기서 문제지. 우미분계수를 그을 수가 없어. 다시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내가 맞는지 사인을 내려줄게요. 어떤 조건을 그려라? 맞아요. 그치? 색칠은 어디가 색칠돼야 돼? 여기가 색칠돼야지. 오른쪽이. 그런 다음에 조건 하나를 더 보세요.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거 맞습니다. 지금 그린 상태. 내가 그림 맞는다라고 한 사람은 식으로 이제 가도 돼. 맞아요. 그려봐 주세요. 지금 왼쪽 보고 그리면 돼. 왼쪽 지금 초록색이 저렇게 돼 있으면 초록색이 저렇게 그려지면 우미분계수가 안 돼. 그죠?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 맞춰야 돼. 나머지 조건이 뭔지 보세요. 떨어지면 안 되지. 떨어지면 무슨 미분계수가 없어? 우미분계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 갖다 맞춰. 13만. 내가 그림 맞다라고 한 사람은 13만 갖다 맞춰. 그치? 그쪽은 이어져야 돼. 왼쪽은 이어져야 돼. 그려봐 주세요. 그런데 그죠? 이런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야지. 감소하게. 맞습니다. 요 그림, 요가 13이 갖다 맞춰주면 돼. 여기, 바깥이야? 안에 있는 애가 까만색이네? 그쵸? 색깔을 잘못 말했어. 색깔을 잘못 말했네. 다시 그릴게. 색깔을 내가 반대로 말했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 끊어서? 여기가 일단 끊겨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색칠되어 있어요? 여기가 뚫려 있고, 그러면 얘가 맞아 떨어져야 되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네? 여기가 이어져야 되네?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가 색칠이 되어 있네? 그럼 이 그림이 나와야 되네? 그쵸?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다시 적을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고, fx고, 내가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릴게. 초록색으로 그린 얘네들이 뭐죠? x 더하기 얼마고, fx 더하기 얼마? k고, 끊어지는 점은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과 어디? x는 1이고, 끊어지는 점들은. 그 다음에 y는 13은 어디에서 만나야 되고, y는 13에서 근이 몇 개가 나왔으니까? 2개가 나왔으니까 식은 이제 잡아야 되죠. 요 식은 집에 가서 열심히 궁리해 보세요. fx에 대한 식으로 옮겨봐, 이제.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계산은 그림만 그려. 마이너스 1과 1은 어떤 상태인데요? 그러면 두 개 그래프의 극대극소여야 되죠. 계산은 집에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식 넘어갈게. 미분 킬러는 요 정도면 돼. 내가 과제 다 내줬나요? 여기? 미분계수 과제 내줬어? 안 내줬지? 네. 내신하는 사람들은 내신 기출 과제 난이도 4, 5 받아가세요. 줄게. 복습 과제 이외에 8월 9일까지 내야 되는 내신 과제 있습니다. 받아가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접선이랑 도함수 활용 모았어. 과제 진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미적일은 열심히 노력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하세요. 그죠? 찬스입니다. 찬스. 자, 적분 갈게. 이제 적분 7번부터 보세요.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기호를 배우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진짜 적분 문제는 비율이 10%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분이라고 있지만 적분을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그 성질을 쓰는 문제가 진짜 몇 없어. 그러면 절반 이상은 다 뭔데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다 그 도함수로만 갖다 써.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라지 fx가 1부터 x까지 스몰 ft dt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ft를 적분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분함 함수죠. 적분함 함수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요. 얘가 높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돼. 그러면 적분 문제지만 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스몰 fx를 가지고 라지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그거의 높이를 잡아. 그러면 스몰 fx를 그려볼게. 스몰 fx가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2. 그지? 얘가 스몰 fx이자 누구야? 라지 f 프라임 x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라지 fx를 그릴 겁니다. 여기서 극소를 가지고 해당 지점은 뭐예요? 뾰족하지만 연속이거든? 뾰족하지만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0이 되는데 단지 여기는 몇 차? 여기는 3차고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애는 2차로 다를 뿐이지 연결 자체는 부드럽게 미분 가능하게 연결이 돼.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f1,0이라고 했으니까 0하고 2의 정중앙 요게 변곡점이 되겠지. 어떻게? 절반 올라가는 곳. 여기가 1, 뭐가 되고 0. x축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럼 요 면적을 구할게. 면적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외우라고 했죠? 6분의 3에 2 빼기 0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2분의 1에 8이니까 4. 요 전체 면적이 4야. 그러면 1,0에서 위로 4칸, 아래로 4칸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0, 얼마? 마이너스 4고 위로 4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얼마? 2, 얼마? 4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차 함수처럼 증가해? 2차 함수처럼 쭉 증가하겠지. 2차 함수처럼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x 빼기 2니까 2분의 1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올 거거든. 가로 길이에 네모에 위로는 얼마? 네모 제곱에 2분의 1배만큼 2차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요게 라지 fx예요. 그지? 그 다음에 라지 fx에서 요거 조금만 더 갈게. 라지 fx에서 요 면적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비율이 항상 2대 1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면적이 얼마다? 여기가 똑같이 요 면적을 별이라고 할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동일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이죠. 누구랑 위치가 동일하다? 요 위치. 마이너스 1, 똑같이 4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몇 칸 감소하고 4칸 감소하고 0에서 2까지 다시 몇 칸 증가해? 4칸 증가해. 그럼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3차 함수를 그려봐.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 비율 관계 했었죠? 얘를 끊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밑에 얘가 f'x인데 얘가 f'x인데 같아지는 지점 조금만 더 밑에 그려야겠네. 끊을게. 요렇게 여기까지 해서 4개. 이 4개의 뭐가? 거리 비율이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f'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도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적분값이 변이가 0이라는 얘기야. 변이가 0이려면 이 적분과 이 적분이 똑같아야 돼. 근데 그 비율이 1대 얼마야? 2야. 딱 예쁘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f-1이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그래프대로 그리면 이렇게 원래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겠지. 맞춰서 그릴게요. 위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라지 fx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8번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그려보세요. 8번을 어떻게? 8번을 지금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높이를 다 잡아.
적분하지 말고 그림만 보고 적분값만 계산해서 8번 높이를 다 잡아주세요. 스몰 fx는 어떻게 될 거고 여기가 얼마? 1,1 1,1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해. 그럼 어떻게 되죠? f-1은 얼마고 0이고 f'x는 얼마고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1이고 그러면 요때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해당 지점에 왔을 때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됐다? 기울기가 1이 됐다. 그래서 얘가 라지 fx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얼마예요? 그러면 요 지점 0이 되는 요 지점 fx가 0이 되는 요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얼만데요? 접분값을 구해.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요 점이 마이너스 1,3이고 요 점이 1,1이어서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1이죠. 넓이가 얼마냐면 1 더하기 3, 4 곱하기 2, 2분의 1, 4네 4.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0이고 면적이 4니까 여기가 1,4가 돼요. 그러면 x축은 어디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은 어디 있을 거고 정중앙 여기 있겠지. 아니 이게 y축이 있겠지. y축. 이게 y축. x축은 이게 x축. 그러면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해. 여기가 얼마인데? 0. 0 집어넣으면 얼마죠? 0 집어넣으면 0, 얼마? 2. 그러면 요 빨간색 면적만 구할게.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1 2분의 5네. 여기가 얼마? 0, 얼마? 2분의 5.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밑에 식을 보세요. fx가 뭐인 식을 그으래? y는 뭐를 그으래? y는 3을 긋지? 그러면 생기는 그는 무조건 양수의 실근 하나. 어떻게 한다? 적분이라고 막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를 적분할 일이 없어. 다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 9번, 10번은 내가 왜 해놨어? 그죠? 9번, 10번 잠시만요. (9번) 10번은 지우세요. 네, 지워.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되거나 당연히 알거나. 네, 11, 12로 갑시다. 음. 11번은 뭔데요? 그러면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주기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적분에 있어서 주기함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중요해. 길이가 적분 값,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중요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편의상 주기함수를 아무렇게나 0, 2, 4 이런 애를 그려볼게. 그러면 내가 적분을 0부터 어디까지 하든 0부터 2까지 하든 0.3부터 어디까지 하든 2.3까지 하든 적분값의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만 뭐 하다라면 일정하다라면, 그치?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암산입니다. 11번.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딱 적분 구간 주기야. 주기 두 칸이거든. 그럼 두 칸을 적분한 값이 2이면 어떻게 된다? 계속 적분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면 적분값은 2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주기함수니까. 그러면 0부터 100까지는 이런 주기가 몇 세트 있는 거야? 50세트 있겠지? 2 곱하기 50. 그 다음에 12번. 자, 내가 이 문제들은 풀라고 넣어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의 포인트만 잡아두기 위해 넣은 건데요. 그것만 기억해.
주기함수는 적분 구간의 길이만 중요해. 그러니까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구간의 길이만 중요해. 주기함수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뭔데요? 그러면 절대값 적분은 푸는 방법이 진짜 딱 하나야. 절대값 적분을 보는 순간 그냥 절대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거 구분만 해.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딱 하나뿐이야. 그래서 양수야 음수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양수 음수로 나눠요? 그러면 그냥 노가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1 dx 더하기 0부터 1까지는 양수거든. x 곱하기 1의 dx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도 양수거든.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dx. 계산을 안 할게요. 노가다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근데 이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테마를 꼭 기억해도 뭐라고요? 적분식이 나오는데 적분하는 게 별로 없어. 적분함수, 원함수라고 할게. 원함수의 높이와 도함수를 보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적분값으로 높이 잡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기함수는 다 필요 없고 적분 구간의 길이만 봐. 길이만 일정하면 적분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적분이 나오면 걔는 그냥 양수, 음수만 구분하면 돼. 이게 적분의 다야. 주기함수의 대칭성 플러스. 그러니까 대칭성은 점대칭이거든, 보통. 점대칭에서 적분함수를 어떻게? 진짜 적분이 아니라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메꿔서 직사각형 만드는 거. 그지? 기억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대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래. 그럼 이 적분은 진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만들라는 얘기야? 직사각형 만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어떻게 갖다 메꾸면 이 둥근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메꾸면 사다리꼴 될 거거든. 근데 이 부분도 여기다 갖다 메꾸면 최종적으로는 대칭점에 의해서 직사각형 면적이 돼. 그치? 그래서 카테고리가 3개야. 적분이 있지만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나 면적으로 원함수 추론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거? 주기함수나 대칭성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적분 처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진짜 계산하는 거는 절대값이 있어서 노가다 하는 거 하나. 이해됐나요? 자, 넘깁시다. 자, 13번. 13번, 14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알아야 돼. 표현을. 절대값을 처리하는 특수한 표현이야. 절대값을 처리하는 특수한 표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양수, 음수 나누면 돼. 잘 보세요. 변수가 x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라는 점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0부터 1 사이에서 이게 절대값 x 빼기 a야.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냥 식만 적을게요. x가 돼 있는데 어디까지는? 0부터 a까지 일단 적분해야 돼. 0부터 a까지는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x에다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dx 그 다음에 더하기 a부터 어디까지는? a부터 1까지는 이제 양수야. x에 얼마? x 빼기 a의 dx. 이게 13번 답이네. 이거 절대값이죠. 그냥 절대값 처리. 요게 기본. 다시 절대값 들어가면 그냥 뭐만 고민해라. 해당 구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고민하면 돼. 그게 절대값 적분의 다라고 했죠. 자, 14번 볼게. 14번이 고난도야. 왜 고난도예요? 그러면 아까는 A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거든. 근데 14번은 안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는 변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변수가 T야. 그러니까 가로축이 T고 X가 상수야. X가 뭔지 모르지만 상수야.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 양수 음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적분 구간이죠.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이 그래프는 T 빼기 절대값 T 빼기 X 그래프일 건데 가로축이 T예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 근데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래?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래. 그치? 그럼 원래 수식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을 겁니다. 보세요. 얘 적분식이 되게 특이해. 승우야 여기 보세요. 함수 fx 함수잖아. 근데 적분을 보세요. 함수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놨죠? 0부터 2.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변수가 나와야 돼? 상수가 나와야 돼? 상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x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적분 값이 무언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 케이스가 요거야. 첫 번째, x를 0보다 작다라고 할게. 그러면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t 빼기 x를 적분해야 돼. 근데 얘 적분하지 맙시다. 왜 적분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은 외우라고 했지? 기울기가 1일 때는 아래가 네모고 위에가 네모면 면적은 항상 2분의 1의 네모 제곱. 당연한 얘기지만 밑변 길이를 제곱해서 2분의 1변만 붙이면 그게 면적이야. 그러면 이거 바로 적을게. 전체 면적에서 어떻게? 2분의 1의 2의 제곱에서 작은 면적 2분의 1의 얼마? x제곱을 빼면 돼. 요게 fx야.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때? 2 사이에 있을 때. 그림을 그릴게요. t 빼기 x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그러면 fx, 식 안 적을게 이제. 적으면 되지. 그냥 면적 바로 갈게. fx는 왼쪽 면적 2분의 1의 밑변 길이만 제곱해. 오른쪽 면적 2분의 1의 밑변 길이만 제곱해. x 빼기 2의 얼마? 제곱. 2 빼기 x의 제곱이겠지만 어차피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보다 뭐한 쪽에 있을 때? 큰 쪽에 있을 때. x에서 꺾였는데 얘가 2보다 큰 쪽에 있어. 그러면 0은 여기 있겠죠? 여기겠지? 그럼 fx 바로 갈게. 전체 2분의 1의 x제곱에서 2분의 1의 얼마? x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얘가 진짜 fx야. 절대값이 들어가면 다시 절대값이 들어가면 적분의 그 관심사는 딱 하나야. 그래서 너가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알면 돼. 절대값이 들어간 적분은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그게 다고, 반드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게, 혹은 갈림길로 킬러면 갈림길로 줘. 양수일 때 가정에서 풀어보고 음수일 때 가정에서 풀어봐서 모순 나오는 걸 그냥 커트하면 돼. 절대값이 들어간 적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값이 들어간 적분이 킬러 문제가 어려운데 나중 되면은 절대값이 들어가면 그냥 생각이 단순해져. 적분 계산하는 거면 그냥 양수 음수만 나누면 끝이야. 다른 어떤 그 얘기가 없어, 여지가. 그렇죠? 넘어갈게요. 식 적어도 계산을 안 할 겁니다. 자, 15번. 이건 앞에서 복습이네요. 15번. 15번 어떤 거냐면, 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g'x는 뭐가 돼? x 빼기 3에 뭐가 돼? 제곱의 fx죠? 여기다 절대값 씌우네. 다시 갈게. 그럼 g'x는 어떻게 돼? x 빼기 3의 제곱에 fx의 절대값이지. 얘 미분이 뭐가 돼? 가능하대요. 근데 fx 몇 차예요? 1차잖아. 그럼 안에는 몇 차죠? 안에는 몇 차? 3차죠. 그러면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웠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는 몇 중근밖에 없다? 3중근. 그냥 x 빼기 3입니다. 네. 최고상의 개수가 1인 1차 함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갈게. 자, 16번은 뭔데요? 그러면 16번은 변화율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게 뭔데요? 그럼 그래프를 내가 일단 그려볼게요. 자, 1,2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겠지? 자, 1,2에서 몇 x를 그리고 2x를 그리고 왼쪽에서는 뭐냐면 왼쪽에서는 3x 제곱 더하기 얼마? ax 더하기 뭐를 그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냥 뭐 대충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치? 대충 그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 이거는 그냥 노가다인 것 같은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0하고 1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얼마? 7 나와야죠? 집어넣어 볼게. 0은 어디다 집어넣어? 0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뭐. b 더하기 1은 어디다 집어넣어? 1은 오른쪽에 집어넣어야지. 2. 얘가 얼마? 2분의 7. 일단 가볼게. 그럼 b는 얼마야? 2분의 3이네. b가 2분의 3이고 1을 위아래 연속이니까 fx가 연속이니까 3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3이랑
2랑 똑같아야지. 그럼 A는 얼마?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gx가 뭐야? gx는 적분한 함수죠. 적분한 함수. 그치? 잠시만 기다려봐. 그러면 gx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죠. 내가 원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잘못 실은 것 같네. 그쵸? 내가 이 문제 말고 옆에다 다른 그냥 그림을 그릴게.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요렇게 돼 있고, 얘가 fx라고 쳐봐. 그치? 그래서 이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부터 x 더하기 1까지, t부터 t라고 할게. 자, gt라는 그래프를 t부터 어디까지? t 더하기 1까지. 그죠? 이 문제 16번 바꿀게. t부터 t 더하기 1까지 뭐라고 할 거냐면 fx dx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gt가 최소 혹은 최대를 가진다라고 할게. 옆에 문제를 지우고 그냥 이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도 그냥 잡아버릴게. 내가 그냥 여기 똑같이 0, 2 해볼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 찾아서 내가 나중에 다시 넣어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t부터 t 플러스 1은 뭐냐면 구간의 길이를 한 칸으로 잡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칸을 막아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칸을 막아서 적분하면 맨 처음에 되는 적분값은 요만큼이 될 거야 아마.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에서 피크를 찍지? 적분값이 양 대칭으로, 그치? 한 칸인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뭐 하는 곳에서 갖는 곳에서 적분값이 뭘 찍을 거야? 최대를 찍겠지. 그치? 적분값은 면적이니까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 쭉 가다 어떻게 돼요? 적분값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지. 맞죠? 여기까지 줄어들었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에서 맨 처음 선을 다시 봐.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요 흰색 두 개에서 어디로 바뀌었어? 파랑으로 바뀌고 초록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파란색은 왼쪽 파란색이죠? 왼쪽 파란색은 없어진 부분이야. 근데 구간이 어떻게 되면서 원래 흰색이 있었잖아. 흰색에 있다가 파란색으로 딱 초록색으로 같은 간격만큼 움직였겠죠. 그러면 왼쪽은 없어지고 이쪽은 새로 어떻게 됐죠? 생겨났지. 그지? 그러면 비교해봐. 하얀색에 있었을 때랑 파란색, 초록색으로 있었을 때 없어진 부분이 커요? 아니면은 늘어난 부분이 커요? 없어진 부분이 크지? 그러면 전체적인 적분값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계속 움직입시다. 그러면 계속 움직여서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요 파란색 순간이랑 초록색 순간이랑 한 칸 차이가 나는데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 왔다?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래서 요 선에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0.1mm만 더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파란색은 작아지지. 초록색은 요만큼은 늘어날 거고 요만큼은 뭐가 돼요? 줄어들겠지. 맞죠? 그러면 요 선 이후로는 뭐 하기 시작하죠? 다시 적분값이 없어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애가 더 어떻게 되기 시작해?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면 결론을 다시 얘기합시다. 만약 적분 구간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면 한 칸씩 적분을 계속 한다면 여기는 음수니까 커지다 어디에서 피크를 찍고 2분의 1과 2분의 3 그죠? 1을 가장 포함하는 이 부분에서 GT가 뭐를 찍고 최대를 찍고 GT 값이 그러다가 어떻게? 쭉 진행되다가 어떤 순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 여기를 t라고 할게. t를 2차 함수에 집어넣는 거.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할게. 마이너스 t에 얼마?
t 빼기 2 얘랑 여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정확해. t 플러스 3 뭐 t 빼기 그죠? 2t 플러스 얼마라고 해야 돼? 빼기 4라고 합시다. 같을 때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t 빼기 2 해. 더 쉽게 1차 함수 t 빼기 2 t 빼기 2 하면 똑같아지네. 2에 t 빼기 2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1차 함수 1차 함수의 집어는 어떻게 t 플러스 2를 자 얼마? 여기 이 함수 그냥 x 빼기 2라고 잡을게. 그럼 얼마? t 플러스 1 빼기 2 2차 함수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과 2차 함수에 t를 집어넣은 높이 값이 뭐가 되는 순간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네. 지금 마음대로 한 거라 t 빼기 1 그럼 어떻게 되죠? t제곱 빼기 t 빼기 1 나오긴 하네.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있겠지? 높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죠? 뭐를 찍는 순간이야? 최소를 찍는 순간이지. 이걸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그 위에 건 어떻게 하는데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죠? 미분에서 fx 플러스 1 집어넣고 fx 빼기 1 해서 다 구간 나눠서 계산 노가다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의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의 의도는 이거예요. 변화율을 살피는 거. 변화율을 어떻게 살필 수 있다? 우리가 원래 변화율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분에서 식을 다 집어넣어서 걔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미분에서 식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지 않고 의미상으로 내가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뜻이 뭐야?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 변화, 증감의 변화를, 증감하는 그 변화율을 보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그냥 바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식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놔라? 최대, 맥스를 찍는 순간이랑 최소 찍는 순간. 맥스 찍는 순간은 별로 안 중요해. 어차피 맥스는 저 봉우리 근처에서 구간 1이 잡힐 때 찍히잖아. 최소가 중요해, 최소. 최소를 어떤 식으로 잡아낸다? 없어지는 면적과 새로 생겨나는 면적이 동일한 높이를 가질 때. 그때가 최소야. 그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새로 생겨나는 면적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해. 됐나요?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항들은 적분 1번에 있는 문항들은 이거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용도가 아니야. 다 그냥 성격 파악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17번 문항은 뭔데요? 대칭성 발견을 해야 돼. 그럼 대칭성을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어. 정적분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원래 fx에 집어넣어서 x 더하기 2를 해서 f2를 빼면 돼. 이게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은 거야. 오른쪽도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어. 2 빼기 x에서 뭐를 빼면 돼? f2를 빼면 돼. 그런 다음에 다시 미분해. 그러면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일 거고 small fx가 되면 small fx 더하기 상순위가 날아갈 거고 얘도 미분하면 얼마? small 2 빼기 x거든? 근데 속미분을 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따라 붙어. 그러면 이 식을 내가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 더하기 2에 더하기 f의 얼마? 2 빼기 x는 0이라고 따라 적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점대칭이 돼. 그럼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입력값의 평균을 봐. 2 더하기 x와 2 빼기 x를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2, 0에 대해서 무슨 그래프? 점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체, 수식, 가조건을 해석하면 다시 어떻게? 대칭성을 발견하고 싶으면 물론 나는 바로 보인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해라?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어서 미분해. 그래서 선대칭인지 점대칭인지를 먼저 파악해. 그래서 내가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대칭점이 2,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상해. 왜 이상해요? 그러면 자 f'1이 7이 됐다고 쳐. x는 1에서 접선 기울기가 7이 돼야 돼. 그러면 대칭성에 의하면 2,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이 7이면 2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것도 역시 얼마가 나와야 돼? 똑같이. x는 어디에서?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근데 문제 봐봐. f'2가 얼마래?
1이지. 그러면 이거는 이 그래프가 아닌가 보네 하고 뒤집어서 또 그려볼게. 그러면 뒤집어서 그리면 이제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F'2가 얼마라고 잡아? 1이라고 잡아. 근데 그래도 이상해. 왜 이상해요? 그러면 이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 증가하지? 증가해서 어디에서 피크를 찍고 2,1에서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2,1보다 작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말은 얘를 내가 F'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어디에서 기울기가 피크를 찍어야 돼? 2에서 2,1을 F'X가 찍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보면 F'1이 얼마래? 7이지. 그럼 이것도 안 돼. 그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럼 이제 삼중근밖에 없어요. 삼중근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 점에서 2,1 접선 기울기 1 그 다음에 어디? X는 1에서 접선 기울기 7 요거밖에 없어. 맞죠? 그러면 이 fx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 a에 x 빼기 2의 세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건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f'x는 얼마? 3a에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1. 그래서 fx는 어떻게 해야 돼요? f'1은 대입. 그지? 그러면 적분상수는 적분해서 적분상수 C 붙을 건데 문제에 나와 있네. 문제 안 나와 있네. 나와 있죠. F'2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이거 뭐야? 일단 대입해 보세요. fx 7 나오겠지? 근데 그 다음에 뭐야? 0부터 3까지 얼마? 아, 2,1 지나야 되잖아. 그죠? 네. 2,1 대입해야죠. 요거 적분해서 F2는 얼마? 1. 적분상수 해결이 돼. fx 다 나와. 그 다음은 노가다. fx 다 나와요. 네.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네, 다 왔어. 이제 참으세요가 아니라 힘내세요. 네. 다 왔어. 힘내. 내가 지금 지워주고 있잖아. 필요 없는 문제는 지우고 있어. 그죠? 네. 자, 18번 갈게. 18번은 뭐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절대값을 인수정리로 써먹을 수가 있어. 절대값을 어떻게 인수정리로 써먹어요? 그러면 지금 가조건을 봐봐. 0부터 4까지 절대값 fx랑 0부터 4까지 fx랑 적분한 게 똑같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0부터 4까지는 완전히 fx가 다 양수란 얘기야. 오로지 양수거나 다 양수거나 다 음수여야 돼. 안 되지. 음수 안 되지. 다 양수여야 돼. 절대값 적분이랑 그냥 적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아까 내가 한 말은 어떤 표현인데요? 그 표현은 요거야. 그 표현도 적어둘게. 그렇지, 요 표현이야. 그러면 요 표현이 뭔데요? 그러면 다 양수거나 다 음수다. 그죠? fx가 싹 다 구간 내에서 0하고 4라는 구간 내에서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 요거. 그 다음에 주어진 표현은 모두 양수. 근데 밑에 표현을 봐봐. 밑에 4부터 6까지는 갑자기 어떻게 됐죠? 절대값과 누가 달라졌어? 마이너스 붙인 게 달라졌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4부터 6까지는 계속 무슨 상태란 얘기야? 음수 상태지. 음수 상태. 그러면 그 말은 0부터 4까지는 어떤 상태? 계속 양수인데 4부터 어디까지는? 6까지는 음수니까 fx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된 거야. 0은 여기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태, fx는 이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는 가조건을 만족했고 4부터 6까지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고 요 조건을 만족했고 나머지는 노가다 계산하면 돼. 요 적분값이 뭐가 나오도록? 적분값 마이너스 8 나오도록 어디까지? 4부터 6까지. 근데 F0은 얼마였어? 0이네? 그럼 끝났네. 다시 갈게. 그럼 다시 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거든. 얘 비율 몇 대 몇이죠?
2대 1이지.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 어떻다라고 했어? 같다라고 했지? 그럼 바로 갈게. 6분의 a의 4 빼기 0의 세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 8 나오면 최고차항이 계속 결정되지. 두 문제만 더 풉시다. 요 프린트 내가 편집할 겁니다. 그죠? 20번 없애고 22번을 풀 겁니다. 그죠? 19번, 22번 풀 거야. 20, 21은 다음 그걸로 넣을게. 그죠? 내가 없애라는 거는 없애고요. 필요한 거는 알아서 내가 다음 프린트로 집어 넣을 겁니다. 복습할 때도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죠? 다음 올 때 알아서 내가 편집해 줄게, 맞춰서. 네. 몇 번 푼다고? 19번이랑 22번. 요 두 개 풀게. 22번이 오늘 공부한 거 그대로 연습하는 킬러입니다. 그거 풀면 퇴근. 네. 자. (19번) 갈게요. 19번에서 자, 두 칸 단위로 적분을 하네.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직접 잡아. 뒤에 마이너스 1을 잡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잡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 주어진 그래프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여기부터 어디? 0 맞네. 그치? 0 맞아. 자, 두 번째. g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잡을게요. 아까 말했듯이 구간으로 잡을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두 칸 단위로 이제 적분하거든? 두 칸 단위로 적분 계속합니다. 감소하지. 그죠? 감소해요. 왜? 적분 구간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니은번 맞아. 자, 디귿번을 풀게.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에서 적분값 gx가 2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gx는 항상 두 칸 단위로 적분하는데 적분값이 2가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해봅시다. 얘 가로 면적이 4칸이고 높이가 공교롭게도 2칸이야. 그러니까 얼마냐면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면적이 4고 요 절반 면적이 딱 정확히 2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적분 실제 함수 잡아볼게. 자, 맨 처음에 g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에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을 해. 근데 그 면적값이 정확히 2야. 그러니까 g에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2가 돼. 근이지. gx는 2의 근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움직일게. 움직이면 우리 아까 했죠? 하다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gx 값은 피크를 찍겠지. 피크를 찍고 이제 어떻게 돼? 점점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죠. 그래서 계속 감소하지. 계속 감소해서 어디까지 감소하죠? 0,2까지도 감소하죠. 그치? 근데 어디 gx가 얼마일 때도 넓이가 딱 2가 나오죠? 뭐일 때도 2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 내려와. 계속 감소해.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늘어났다고 칩시다. 자, 요거 없어진 면적. 얘는 새로 생겨난 면적. 근데 새로 없어진 왼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없어진 마이너스라고 이해하세요. 오른쪽은 새로 생겨난 마이너스. 새로 생겨난 마이너스가 없어진 마이너스보다 어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감소해. 쭉 감소하다 언제까지 감소하지? 뭐가 되는 순간까지? 두 개의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까지? 1하고 얼마? 3에서 두 개의 높이가 똑같아지는 순간까지 감소해. 당연한 얘기지만 1과 3에서 가장 많이 움푹 파인 곳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겠지. 극소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죠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없어진 면적이 새로 생겨난 마이너스보다 더 크기 시작하죠. 그러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잡을게. 여기가 뭘 찍을 때? 여기가 맥스 찍을 때. 여기가 뭐를 찍을 때? 1과 3일 때 이게 미니멈. 극소겠죠. 여기가 극 되겠지.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극대. x가 얼마일 때? 1에서 극소. 그죠? 그러면
다시 gx를 그릴게. gx 뭐라고요? 이 밑에다 gx를 그릴게. gx 뭐에서 극대 찍는다고?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찍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찍고 어디에서 0이 된다고 했죠 아까?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g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 0이 되지? 그냥 대충 그려. 마이너스 3에서 극대 찍고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 다음에 어디서 극소 찍고 어디서 극소 찍죠? 1에서 극소 찍지. 그리고 계속 증가. 또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했다. 어떻게? 감소했다를 반복하겠지. 주기함수니까. 빙글빙글. 맞아요? 근데 문제 디귿번 문제를 보세요. 디귿번 문제가 뭐? g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얼마부터? 4까지. 마이너스 4부터 x를 어디까지? 6까지. 그럼 잘 봐. 주기함수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어디로 돌아왔을 때 한 바퀴가 완전히 돌지? 어디로 왔을 때?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두 칸 단위로 적분되다 어디까지 왔을 때 딱 한 바퀴로 돌아? 4까지로 왔을 때 한 바퀴가 돌겠지. 그럼 아까 마이너스 4일 때 얼마였다고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4일 때 2였지. 그쵸? 근데 마이너스 4에서 어디가 되면 다시 한 바퀴로 다시 돌아오죠? 4, 어디로? 맞죠? 그러면 내가 뭐 수평선 그으면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데? gx겠죠? 만나는 근 체크할 수 있겠나요? 자, 체크해 보세요. 네, 가셔도 돼요. 알아서 가세요. 된 사람은 마지막 문항으로 갑시다. 그러면 실근 체크해 볼까? 가세요. 이거 그러면 이 그래프 뭐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되지?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없어지죠? 누구만 남아? 4만 남겠지. 그럼 4 맞는 말인가 보네. 이해됐어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g의 x 더하기 그거 빼지 않고 변화율 가지고 잡아낸 겁니다. 그지? 자, 마지막 문제도 칠판에 적어줄게. 바로 갑시다. 22번. 뭐 할 거냐면 도함수를 그려서 그 도함수로 뭐를 잡아낸다고? 원함수를 잡아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G0은 0 적을게. 보세요. G0은 0 적을게요. 자, G'X 바로 적을게. G'X는 X 빼기 1에 누구? 마이너스 3X제곱. 바로 적을게.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2에 얼마? X 빼기 1, X 빼기 3. 그럼 난 옆에다 그림만 그릴게. 그럼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0에서 중근 요거 0이 아니 0, 1 1보다 클 때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얘가 무슨 함수? gx 그리지? 이 면적 외우라고 했죠?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이 면적 외우라고 했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몇 제곱? 3제곱. 도함수 가지고 뭘 그려? 원함수를 그려. 그래서 원함수를 그려서 원함수의 처음 초기 높이는 뭐로 잡아? G0은 0으로 잡아. 그런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적분값 높이차는 뭐로 계산해? 적분값으로 높이차를 계산해. 22번. 자, 풀면 끝. 퇴근하면 끝. 풀고 퇴근합시다.
복습할 때 문제 계산할 필요 없어. 지금 적분 1번 다 계산 용도가 아니야. 내가 파트별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쓰이는 것들을 문항별로 요소별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냥. 그림을 보고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려. 0보다 작을 때 증가하겠지? 0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0일 때 기울기가 잠시 0이 됐다? 계속 증가하겠지? 도함수는 뭐로만 봐? f'x는 내가 뭐로만 보라고 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라고 했죠. 도함수의 가장 큰 미덕은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는 디테일이 안 중요해. 기울기가 3인치, 4인치 안 중요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기울기 함수가 양수일 때는 원함수는 계속 증가할 거고, 기울기 함수가 음수일 때는 원함수는 감소할 거고, 기울기 함수가 관통하는 근을 가지면 원함수는 극값을 가질 거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았거든? 증가하죠, 계속. 그럼 여기서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봐. 그러면 계속 증가해. 극대를 찍는 건 1에서 극대를 찍겠지. 그렇지.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서 1에서 극대를 찍겠지. 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0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럼 1에서 극대를 찍고, 그지? 1까지 가서 극대 찍고, 계속 증가해. 증가해서 그냥 쭉 크게 증가해, 계속. 증가해서 극대 찍고, 그 다음에 3에서 뭐를 찍어야 돼? 극소를 찍어야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0까지 계속 뭐 하죠? 그래프? 증가하지?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0이 돼. 접선 기울기가 0이 돼. 근데 계속 증가해. 그래서 1에서 극대를 찍어. 그 다음에 요 면적만큼 떨어지지, 극소. 근데 지금 이거 아직 정확한 게 아니야. 왜? 이 면적이랑 지금 이 면적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해봐야 돼. 면적을 구해봐서 어떤 면적만큼 올라가고, 요 면적만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요 면적만큼 어떻게 돼? 여기서 떨어지고. 그래서 누가 높은지를 몰라.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봐서 어떻게? 높낮이를 다시 조정해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나머지 조건은 쉬워. 어떤 거죠? A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애는 뭐 찾으라는 얘기야? 불연속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불연속은 어디에서만 생겨? 극대, 극소, 종류에서만 생기겠지. 극대, 극소 생기는 높이 몇 개 찾으라는 얘기야? 하나, 둘, 세 개. 그 세 개 다. 그지? 근데 높이를 뭐로 계산한다? 적분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이쪽 파란색 면적 어떻게 계산하죠?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3이네 3. 여기 3x제곱이니까 파란색 면적은 얼마? 12분의 3에 1 빼기 0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여기가 0,0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1, 몇 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옆에 빨강색은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 2잖아, 2.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어떻게 돼? 6분의 2에 3 빼기 1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얼마야? 3분의 얼마? 8. 그러면 1에서 3분의 8만큼 빠지니까 여기 얼마? 3, 마이너스 3분의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얘가 더 밑으로 내려오네. 맞죠? 그러면 이제 높이 다 구해. 그러면 절대값만 구하라고 하네. 0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7의 절대값. 여기다 곱하기 몇 배? 30배. 그죠? 도함수를 어떤 용도로 쓴다? 원함수를 그려서 원함수를 그리는 그 개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고, 도함수의 적분값이 원함수의 높이 차야. 복습하세요, 꼭. 어떤 거 복습해? 문제를 풀지 말고 내가 그 문제 말하면서 말한 의미를 복습해둬야 돼.